그 아침, 이른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스치며 지나가 지은이 도면을 챙겨나갈 준비를 하는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다. 지은은 아직 덜 식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침실 쪽으로 소리를 불렀다. 민준아, 나 내 차 좀 빌려서 강남 쪽 공사 현장 다녀올게. 내 차 기름 떨어져서 늦겠다. 안에서 민준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가져가. 열쇠 테이블 위에 있어. 지은은 열쇠를 챙기고 구두를 신은 뒤 송파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 문을 열고 도면 가방을 조수석에 놓는데 안전벨트를 매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멈칫했다. 아주 작은 귀걸이 하나가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사되고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 빛에 비춰보았다. 물방울 모양 귀걸이로 다이아가 밝혀 있고 젊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었다. 20살 중반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로 화려한 액세서리를 싫어하는 지은의 취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게 뭐지? 지은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희미한 의심이 스쳤지만 곧 스스로 부정했다. 민주는 서울아산병원 의사라 차에 환자들이 오가며 떨어뜨린 거겠지. 당연한 일 아닌가?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귀걸이를 글로브 박스에 넣고 시동을 걸며 생각에 잠겼다.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듯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은 음식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편 앞에 귀걸이를 내밀었다. 민준아, 이거. 민준은 손을 닦으며 다가오더니 한번 힐끗 보고는 반초 만에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건 환자 거야. 지난번 급한 환자 데려다주다 떨어뜨렸나 봐. 지은은 남편을 바라보며 검은 눈동자가 잠시 가라앉았다. 여자 환자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한 목소리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성형외과 환자야. 급해서 병원까지 태워줬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차에 이런 거 떨어지는 일 많아. 지은은 잠시 믿고 싶었지만 또 믿지 않았다. 신경 안 쓰는데 주인 찾아줄까 봐. 그날 점심 내내 지은은 밝게 대화하려 애썼지만 환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왜곡된 녹음기처럼 반복되었다. 민주는 아내를 아끼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알았지만 이 느낌은 질투가 아니었다. 뭔가를 잃을 것 같은 여자의 직감이었다. 저녁에 옷을 개키며 있을 때 민준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민준은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밝아졌다. 한 글자, 두 글자. 지민아 집 도착했어? 기다릴게. 지은은 얼어붙었다. GM이라는 세 글자가 칼처럼 눈을 찔렀다. 아침에 들은 환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지은은 핸드폰을 열지 않았다. 그냥 서서 화면이 꺼지는 걸 바라보았다. 1분, 2분. 욕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급히 책상을 힐끗 보았다. 화면이 꺼져 있어 안도했지만 핸드폰을 짚는 손이 살짝 떨렸다. 지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옷 다 개켰어? 다 했어.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너 샤워 끝나면 주스 짜줄게. 민주는 아내를 슬쩍 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지은은 몸을 돌려 천천히 걸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의심, 상실감, 서운함,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통증. 그날 밤 부부가 나란히 누웠을 때 민주는 팔을 뻗어 지은을 끌어안았다. 지은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카톡 알림이 다시 아주 작게 울렸다. 누군가 일부러 늦게 보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아내 허리에서 팔을 빼고 핸드폰을 집어 몸을 돌려 등졌다. 환자 메시지 좀 보고 잔다. 목소리가 딱딱하고 부자연스러웠다. 지은은 눈을 감고 아주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조수석 바닥에 조용히 놓여있던 그 작은 귀걸이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그 무게가 긴 의심의 실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의심이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송파구 아파트 안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평온했지만 지은의 마음과는 맞지 않았다. 지은은 평소처럼 따뜻한 우유를 따라 남편 앞에 놓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맑지 않았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당직표를 보며 평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당직이야. 먼저 자. 기다리지 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 가볍게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민준의 아주 작은 눈썹 움직임부터 아내 눈을 피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점심때 스튜디오에서 도면을 검토하던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대학 때부터 절친인 수빈이었다. 급한 일 아니면 절대 메시지 안 하는 친구였다. 첫 메시지. 지은아, 이거 봐. 스크린샷 사진이 왔다. 흐릿하고 어두운 사진이었지만 키 크고 마른 남자가 여자를 차에서 부축해 내리는 게 분명히 보였다. 사진 구석에 시계가 1시 17분 새벽이었다. 곧바로 수빈의 두 번째 메시지. 이거 병원 내부 비밀 단톡방에서 나온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저 자세가 네 남편 같아 미치겠네. 지은은 멈칫했다. 손이 살짝 떨려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차는 분명 민준 차였다. 남자가 어깨를 기울여 여자를 부축하는 자세가 너무 익숙했다. 같이 걸을 때마다 느껴지던 그 방식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에 작은 체구였다. 최근 병원에서 만난 인턴처럼 보였다. 목이 메어왔다. 지은은 재빨리 수빈에게 답했다. 어디서 난 사진이야. 수빈이 바로 답했다. 친구가 단톡방에서 떠들 때 찍은 거야. 나도 지민이 보고 바로 너한테 보냈어. 지은아, 자세히 봐. 어제 남편 당직 아니었어? 지은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몇 초 만에 답했다. 응, 맞아. 머릿속에 어젯밤 카톡 알림이 울렸다. 민준이 급히 숨기던 그 메시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후에 민준이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당직 준비를 할 때 지은은 침실 문에 기대서 한참 바라보았다. 민준은 옷장 여러 블루종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지은이 가볍게 불렀다. 민준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왜? 지은은 애두르지 않았다. 어제 몇 시까지 당직이었어? 아침까지. 민준은 빠르게 답했다. 환자 많아서 죽도록 바빴어. 지은은 고개 끄덕이고 다가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 수빈이 보낸 사진. 이거 너야? 민준은 사진을 보자 눈이 커지더니 곧 좁아졌다. 몇 초 후 어색하게 웃었다. 야, 이런 흐린 사진도 믿어? 너도? 믿는 게 아니라 설명해달라고. 민준은 이마를 문질렀다. 어제 늦게 수술 끝나고 동료 인턴 지민이가 마취제 취해서 차에서 내려 병원 휴게실로 데려다 준 거야. 그게 다야. 별거 아니야. 목소리는 합리적이고 의학적이고 익숙했지만 이번엔 지은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은은 남편을 깊이 보았다. 확실해? 민준은 지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연하지. 내가 의사인데 거짓말하겠어? 그 말이 오히려 지은 가슴에 작은 불을 지폈다. 지은은 억지로 웃었다. 응, 알았어. 일가, 늦지 마. 민준은 미소 지으며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예전엔 따뜻했던 그 습관이 오늘은 소름 끼쳤다. 민준이 나가자 문이 닫히고 집은 고요해졌다.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핸드폰이 울었다. 수빈이었다. 지은아, 괜찮아? 나 너무 걱정돼. 지은은 메시지를 한참 보며 답했다. 나 괜찮은데 무섭다. 수빈아, 여자 직감은 틀린 적 없잖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서울 도시에 길게 드리웠다. 아름다웠지만 차가웠다. 결혼 생활 처음으로 지은은 분명히 느꼈다. 민준이 뭔가를 숨기고 있고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하늘이 흐리고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공기가 무거웠다. 지은은 강남에서 고객 미팅 끝내고 시어머니 김옥자 씨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여전했다. 날카롭고 명령조였다. 지은아, 오늘 저녁 엄마 집에 와. 할 말 있어. 지은은 잠시 멈칫하다 답했다. 네,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 끊고 불안이 스쳤다. 귀걸이 잡던 느낌. 어제 사진 느낌과 비슷한 연속된 이상한 연결이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송파구 오래된 2층 주택은 깨끗했지만 냄새는 과일 향과 부엌에서 칼질 소리였다. 지은은 가방 내려놓고 크게 불렀다. 엄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 답 대신 부엌에서 맑고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옥자 선생님, 과일 다 썰었어요? 지은은 몸이 굳었다. 급히 부엌으로 갔다. 거기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장면이 펼쳐졌다. 사진 속 여자 지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과일을 썰고 있었다. 지은이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꽃무늬 앞치마였다. 지민이는 과일 접시를 닦으며 집안 딸처럼 자연스러웠다. 김옥자 씨는 곁에 서서 따뜻한 눈빛이었다. 지은이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힐끗 보고 말했다. 왔어? 지민이는 돌아서서 연기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지은 언니 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은 바로 답하지 못했다. 숨 고르고 웃음 지으며 자신을 다잡았다. 여기서 너 뭐해? 라고 외치지 않으려 작게 말했다. 네, 안녕. 김옥자 씨는 손수건으로 손 닦으며 반쯤 책망조로 말했다. 너는 맨날 일만 해서 엄마 집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야. 지민이는 착하고 민준이 잘 챙겨. 아침부터 청소 도와줬어. 지은은 지민이를 보았다. 지민이는 웃었지만 눈빛에 승리감이 스쳤다. 지민이가 말했다. 옥자 선생님께서 집에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재미도 있고 민준 오빠 챙길 겸요. 지은은 가슴에 유리 조각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김옥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아, 너 일만 해서 남편 방치잖아. 민준이 밤샘 당직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곁에 있어? 다행히 지민이가 도와줘서 안 아파. 말이 심장을 찔렀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은 침착하려 애썼다. 김옥자 씨는 한숨 쉬며 타박했다. 남자는 힘들게 일하니까 누가 챙겨줘야 해. 너는 일만 너무 신경 써서 민준이 외로워. 솔직히 말할게. 너 좀 돌아봐. 지민이는 곁에서 수줍게 고개 숙인 척했다. 옥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지은은 그 장면을 보며 분명히 느꼈다. 시댁에서조차 자신을 조금씩 대체당하고 있다는 걸.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엄마, 진짜로 왜 남을 집에 맘대로 들이세요? 김옥자 씨는 눈을 치켜떴다. 남? 지민이는 착해. 내가 아끼는 애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잖아. 둘이 잘 맞아. 봐라. 지민이가 너보다 가정 챙기는 법 알아. 더 깊은 찌르기였다. 지은은 지민이를 보았다. 지민이는 고개 숙인 척 과일을 씻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등골이 서늘했다. 이제 의심이 아니었다. 지은은 가볍게 말했다. 네, 알겠어요. 엄마 필요할 때 부르세요. 먼저 갈게요. 김옥자 씨는 손을 내저었다. 가봐. 부족한 거 있으면 지민이 도와줄게. 지은은 돌아서서 걸었다. 발이 무거웠다. 문 앞에서 지민이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옥자 선생님, 사과 더 가져올까요? 그 말은 뺨을 때리는 듯했다. 지은은 시댁에서 자신이 밀려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밖으로 나와 잠시 마당에 서서 진정했다. 핸드폰이 울었다. 수빈이었다. 지은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이 메어 말했다. 수빈아, 나 이제 남편 아내 아닌 것 같아. 수빈은 잠시 침묵 후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 그거 더 큰일 같아. 지은아. 바람이 낙엽 냄새를 실어 나르며 불었다.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지은의 마음은 완전히 지쳤다. 시댁에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아 1시간 가까이 있었다. 노란 스탠드 불빛이 벽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 핸드폰에 당직이라고만 뜬 메시지가 왔다. 지은은 한참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열쇠를 챙겼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직접 봐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해. 계속 추측만 할 수 없어. 차를 몰고 민준이 당직인 서울 아산 병원으로 갔다. 밤이 깊어 도로에 안개가 살짝 끼었다. 병원은 여전했다. 불이 밝고 구급차 소리가 멀리 울렸다. 지은은 차를 주차하고 종합관 3층으로 올라갔다. 민준과 당직실은 복도 끝 약국 옆이었다. 복도 불이 깜빡이며 지은의 발소리가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문 가까이 가자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지민이 목소리였다. 민준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지민이 목소리가 떨리며 울음을 참는 듯했다. 진짜 힘들어. 오빠한테 기대고 싶어. 지은은 얼어붙었다. 등골이 서늘했다. 안에서 민준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들렸다. 지은이 처음 시댁 식구 될 때 무서워할 때 써주던 그 방식이었다. 착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여기 있어. 울지 마.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모든 장면이 선명히 그려져 심장이 조여왔다. 지은은 벽에 기대 가방끈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당장 문 부수고 들어가. 뭐 하는 거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했다. 아직 마지막 침착함을 붙잡고 있었다. 지금 들어가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았다. 젊은 간호사 홍 씨가 지나가다 지은을 보고 물었다. 지은 선배, 민준 선생 찾으세요? 지은은 깜짝 놀라 급히 고개 저었다. 억지로 웃었다. 아, 물건 좀 주려다 바쁜가 봐. 나 먼저 갈게. 홍 씨는 지은을 몇 초 보더니 미안한 눈빛으로 지나갔다. 지은은 여전히 서서 더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
지민이 훌쩍이는 소리. 민준이 작게 말했다. 또 잠 못 잤지? 이따 약 가져다 줄게. 지민이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약해졌다. 오빠만 곁에 있으면 괜찮아져. 지은은 입술을 깨물어 피맛이 났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억지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또 한 걸음 뒤로. 문에서 멀어져 속삭임이 안 들릴 때까지. 지은은 몸을 돌려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음의 살갗을 벗기는 듯했다. 2층에 내려오자 핸드폰이 울었다. 수빈이었다. 지은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 병원 왔어. 수빈이 급히 물었다. 만났어? 어때? 지은은 난간을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듣기만 했어. 뭐 들었어? 수빈이 다급히 물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숨이 중간에 멈췄다. 그가 그애 달래는 거. 수빈은 잠시 침묵 후 목이 메인 듯 단단히 말했다. 지은아 진정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안 터졌어. 지은은 벽에 기대 손가락이 떨렸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수빈아. 수빈이 답했다. 조금만 더 버텨. 전체 그림을 봐야 해. 서두르지 마. 지은은 전화를 끊고 계단에 한참 서 있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소독약 냄새를 실어 나르며 익숙했다. 위층 복도를 올려다보았다. 민준과 지민이가 있는 곳을. 그리고 몸을 돌렸다. 약해서가 아니라 이 폭풍은 이제 서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마음이 무거웠지만 눈빛에 작은 빛이 생겼다. 진실을 깨닫고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여자의 빛이었다. 그날 밤 당직실 문 밖의 선후로 지은은 더 조용해졌다. 울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숨막힐 정도였다. 지은 생일이 왔다. 예전엔 민준이 꽃 사고 저녁 먹고 사진 찍어주던 날이었다. 올해는 달랐다. 오후에 엄마가 전화했다. 따뜻한 목소리였다. 우리 딸, 오늘 저녁에 집에 올래? 아빠랑 나도 좀 준비했어.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준이 기다려야 해서요. 당직 끝나면 올 거예요. 엄마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네가 행복하면 돼. 미리 생일 축하해. 지은은 목끝이 메어 답했다. 감사해요, 엄마. 전화 끊고 집 식탁을 보았다. 촛불 2개, 젓가락 2쌍, 간단한 3접시, 가운데 작은 케이크에 아직 촛불이 꽂히지 않았다. 지은은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 소파에 앉아 민준에게 카톡 보냈다. 오빠 오늘 일찍 올 수 있어? 답이 없었다. 분이 가고 시간이 갔다. 10시 30분에 지은은 방 안을 서성였다. 불안했지만 민준이 그냥 바쁘다고 믿으려 했다. 정확히 11시에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지은은 멈칫했다. 민준은 의사 가운을 벗으며 들어오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왔어. 지은은 다가가려다 가까워지자마자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젊은 냄새로 지은의 것도 민준이 쓰던 것도 아니었다. 셔츠 깃에 스며든 듯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 안고 있었던 듯했다. 지은은 작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오늘 늦었네. 민준은 가볍게 웃었지만 눈을 피했다. 응급 환자라 정신 없었어. 핸드폰 당직실에 두고 왔네. 말 끝나자마자 주머니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분명히 떴다. 오빠 집 도착했어? 걱정돼. GM 그 순간 지은 심장이 멈췄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했다. 민주는 급히 화면 끄고 주머니 깊이 넣으며 말했다. 일 메시지야. 별거 아냐. 지은은 한참 남편을 보았다. 눈에 눈물이 없고 텅 비었다. 지은은 몸을 돌려 작게 말했다. 저녁 준비했는데 다 식었네. 민주는 셔츠를 의자에 걸며 말했다. 내일 먹자. 나 진짜 피곤해. 지은은 가만히 서서 등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했다. 오늘 내 생일이야. 민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아, 미안. 깜빡했어. 다음에 보충하자 지은아. 깜빡했다는 말이 차가운 칼날 같았다. 지은은 책망도 더 말도 없이 식탁으로 가 성냥으로 작은 촛불을 켰다. 불꽃이 흔들리며 지친 눈에 반사되었다. 꽃도 축하도 안기도 없이 혼자 촛불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뒤에 서서 다가오지 않고 대충 말했다. 일찍 자. 나 샤워할게. 욕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무서울 만큼 고요해졌다. 지은은 촛불을 몇 초 보다가 가볍게 불었다. 불꽃이 순식간에 꺼졌다. 생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듯.
그 어둠 속에서 지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한 방울도 아니었지만 그 침묵이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 지은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생일이 꼭 즐거워야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을 치웠다. 한 접시 한 접시가 깨진 마음 조각을 줍는 듯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지은의 마음속 무언가가 다시 한번 금이 갔다. 다음 날 점심, 생일 다음 날 지은은 평온하게 출근했다. 화내지도 짜증내지도 슬프지도 않고 조용했다. 그 조용함에 회계팀 동료들도 힐끗 보았지만 아무도 묻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 다른 쪽에서 수빈은 성격 급한 친구답게 호수공원 카페 앞에 서 있었다. 커피 사러 가다 멈칫했다. 유리창 안 테이블에 지민이가 민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지민이는 하얀 원피스 입고 작은 숟가락으로 케이크를 떠서 민준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연인처럼. 수빈은 눈이 커졌다. 세상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준은 피하지 않고 고개 숙여 지민이가 입가 묻은 걸 닦아주게 했다. 지민이가 민준 소매를 살짝 꼬집으며 깔깔 웃었다. 둘의 눈빛이 너무 친밀했다. 수빈은 밖에서 분노로 손이 떨렸다. 저것들 진짜 뻔뻔하다. 급히 핸드폰 꺼내 지민이가 케이크 떠먹이는 장면부터 민준이 웃으며 지민이 머리를 쓰다듬는 것까지 뚜렷이 촬영했다. 촬영 끝내고 지은에게 바로 보냈다. 지은아 봐, 미안한데 찍었어. 몇 분 후 지은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은 영상을 보았다. 놀라움도 급한 숨소리도 눈물도 없이 민준이 고개 숙여 지민이가 입 닦아주는 순간에 눈을 오래 멈췄다. 무거운 침묵 후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았다. 그리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보관. 지은은 핸드폰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머릿속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숨 막힐 듯한 아픔 대신 서늘한 이성이 마음을 덮었다. 핸드폰이 울었다. 수빈 전화였다. 지은은 받았다. 봤어. 수빈 목소리가 갈렸다. 너 안 화나? 저것들이 카페 한복판에서 남편 입에 케이크 넣어주는데. 지은은 잔 내려놓고 놀라울 만큼 담담했다. 화나지. 그런데 더는 울 수 없더라. 다들 나 착하다고 하지만 난 바보 아니야. 수빈은 잠시 침묵 후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창가로 가서 차오르는 서울 거리를 보았다.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지켜볼게. 저들이 자신만만해져서 실수할 때까지. 그때 움직일게. 수빈은 소름 돋아 말했다. 와, 너 무섭다. 진짜 변했어, 지은아. 지은은 가볍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배신당하면 누구나 변해. 수빈아. 전화 끊고 지은은 책상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담담한 눈빛에 전에 없던 결심이 서 있었다. 저녁에 민준이 들어오며 평소처럼 물었다. 오늘 피곤했어, 지은아? 지은은 아주 가볍게 웃었다. 아니, 괜찮아. 오빠는 어때? 그냥저냥. 민준은 시계 풀며 하품하고 샤워 먼저 할게. 지은은 욕실로 들어가는 등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 눈빛이 지금까지보다 차가워졌다. 증오가 아니라 배신당한 여자가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는 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바라보고 준비한다. 민주는 아직 모른다. 자신이 만든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오후 서울은 이상할 정도로 흐렸다. 바람이 길가 나무를 흔들며 낮 더위를 남겨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남편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다. 한때 내 집이었지만 요즘 들어가면 남의 집 같았다.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문 열기 직전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끝을 부드럽게 내리는 교성한 지민이 웃음이었다. 문이 열리고 예상대로 지민이가 먼저 나왔다. 지민이는 몸에 착 달라붙는 티셔츠에 포니테일, 손에는 핑크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자기 집인 양. 지은을 보자 지민이는 반초 멈칫하다가 달콤하게 웃었다. 지은 언니 일찍 오셨네요. 저 민준 오빠 집 좀 치워달라고 해서 도와드렸어요. 좀 어질러져서 빨리 정리하려고. 내 집 정리. 지은은 앞으로 나서지도 비키지도 않고 차분히 바라보았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유리에 비친 듯 차가웠다. 지민이는 가방을 양손으로 잡으며 눈을 피했다. 정말 잠깐 도와드린 거예요. 지민이가 다시 작게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흔들지도 않았다. 그냥 지민이를 보았다.
어떤 여자라도 알 눈빛이었다. 내가 언제 너 들어오라고 했어? 그때 지민이 등 뒤에서 민준이 나왔다. 간단한 티셔츠로 갈아입고 머리 젖어 있었다. 샤워 직후였다. 아내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일찍 왔네. 민준 목소리에 당황이 선명했다. 지은은 똑바로 보았다. 평평한 목소리였다. 내 집에 일찍 오는 게 이상해? 지민이는 고개 숙인 척 가방끈 만지며 지은 눈을 피했다. 민준은 목을 삼켰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아, 저 지민이한테 방 좀 정리해달라고 했어. 책방에 무거운 박스 정리하려고. 네가 안 온다고 해서. 지은은 낮지만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 불러 집 정리시켜? 집안이 불편한 정적으로 가득 찼다. 지민이가 작게 말했다. 저 그냥 잠깐 도와드린 거예요. 지은은 지민이를 보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상대를 얼렸다. 남의 침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도와줬다고? 지민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 그냥 이불 개킨 거예요. 민준이 급히 끼어들었다. 오해하지 마. 책방 박스 무거워서 지민이 도와달라고 했어. 네가 안 온다고 해서. 지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애두르지 말고.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거야. 민준은 아내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 몰라 입을 열었다가 말이 안 나왔다. 지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둘을 마주 보았다. 누구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였어? 민준은 입을 벌렸지만 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지은이 이렇게 차분한 게 더 무서웠다. 그 차분함이 민준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민이는 목소리를 낮게 말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두 분 얘기하세요. 고개 숙이고 지은 옆을 스치며 지나갔다. 지나치며 지민이는 급히 힐끗 보았다. 방어적이고 조금 무서운 눈빛이었다.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지민이가 나가 문이 닫히자 집에 둘만 남았다.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도와준 거야. 지은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억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너 설명 잘하네. 그런데 행동은 말과 달라. 나 너 의심하는 거야? 민준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지은은 바로 답했다. 아니, 이제 의심 안 해.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지은은 남편 눈을 깊이 보았다. 차가운 눈빛에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이제 확신하니까. 울지도 화내지도 책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착함에 민준은 땀을 흘렸다. 지은은 테이블 위 열쇠를 집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준은 밖에 서서 폭풍이 몰려오는 듯 불안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갈등의 2층일 뿐이라는 걸. 지은 마음에 인내다리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 중 시어머니 김옥자 씨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지은아, 오늘 저녁 엄마 집에서 밥 먹어. 네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우리 가족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몇 초 보다가 답했다. 네, 갈게요. 김옥자 씨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럼 엄마 기다릴게. 지은은 전화 끊고 핸드폰을 살포시 내려놓았다. 표정 하나 없었지만 이 저녁 식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오후에 시댁에 도착하자 예전처럼 따뜻했던 집이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들어가자 숨이 멎을 장면이었다. 지민이가 식탁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냥 앉은 게 아니라 집 앞 치마 두르고 김옥자 씨에게 음식을 떠드리고 있었다. 입가에 환한 미소였다. 옥자 선생님 이거 뜨거울 때 드세요. 제가 한 거예요. 김옥자 씨는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 참, 이 애가 진짜 착해. 요리도 잘하고 민준이 꼼꼼히 챙기고 누구랑 다르게 일만 하지 않아. 마지막 말은 지은을 똑바로 보며 했다. 민준은 지민이 옆에 앉아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아내를 변호하지 않았다. 지은은 몇 초 서서 미소 지었다. 감정 없는 미소였지만 분위기를 뒤바꿨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김옥자 씨는 턱을 들어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들어와, 기다리는 사람 없어. 지은은 가방 내려놓고 앉았다. 지민이가 벌떡 일어나 알랑거렸다. 지은 언니, 여기 앉아요. 제가 좋은 자리 양보할게요. 말은 그렇지만 눈빛은 승리의 빛이었다. 지은은 앉아서 아무 말 안 했다. 식탁을 보았다. 예전에 지은이 시댁에 해드리던 모든 메뉴가 오늘은 지민이 손에서 나왔다. 김옥자 씨는 지민이 그릇에 고기 한 점 크게 떠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많이 먹어. 너 민준이 고생 많잖아. 지민이는 가볍게 웃었다. 네, 오빠 챙기는 거 이제 익숙해졌어요.
지은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가 멍해졌지만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김옥자 씨가 공개적으로 비교했다. 지은아, 너도 좀 배워. 여자는 가정을 꾸려야지. 지민이처럼 남편 뒤에서 응원해야 해. 지은은 채소 집으며 가볍게 말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 다르죠, 엄마. 억지로 똑같이 살라고 하지 마세요. 김옥자 씨가 날카롭게 답했다. 그래도 아내는 남편 붙잡을 줄 알아야지. 남이 대신 잡아주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고.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민주는 고개 숙인 채 어색해했다. 엄마 그만하세요. 김옥자 씨는 아들을 노려보았다. 엄마가 틀린 말했어? 지민이는 젓가락 내려놓고 난처한 척했다. 옥자 선생님 지은 언니 탓하지 마세요. 언니가 바빠서 가끔 놓치는 거예요. 그 말은 지은 심장에 뺨을 때렸다. 지은은 얇게 웃었다. 맞아요. 제가 바빠서 남일까지 못하죠. 지민이는 잠시 멈칫했다. 지은 말 한마디가 가볍지만 깊게 파고들었다. 김옥자 씨는 계속 칭찬했다. 민준아 봐라.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애냐. 엄마는 얘를 집안 식구로 여겨. 그러고 지은을 보며 말했다. 너도 지민이 좀 봐. 제대로 가정적인 여자야. 지은은 물컵들며 눈을 살짝 좁혔다. 연극을 보는 듯했다. 네, 봤어요. 지은의 미소에 지민이는 불안해했다. 왜인지 지은 미소가 자신을 꿰뚫는 듯했다. 화목할 것 같던 식사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식탁 아래 숨겨진 칼날이었다. 지민이가 민준 그릇에 생선 한 점 집어주었다. 오빠 이거 먹어. 내가 네 입맛에 맞춰서 한 거야. 민준은 손을 살짝 떼며 지은을 힐끗 보았다. 하지만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식탁이 차가워졌다. 계속 떠드세요. 저는 안 막아요. 민준은 얼굴 붉히며 당황했다. 아니 내가 직접 집을게. 지민이는 급히 젓가락 내려놓고 민망해했다. 저 그냥 옥자 선생님 도와드리려던 거예요. 김옥자 씨가 말했다. 민준이 챙기는 거 가지고 왜 질투야? 지은은 시어머니를 보며 가볍게 물었다. 제가 언제 질투했어요, 엄마.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등을 세웠다. 바람처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누가 민준 오빠 잡고 싶으면 잡아요. 식탁이 멈췄다. 민준은 놀라 아내를 보았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지은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섬뜩했다. 더 이상 안 다툴 거라는 뜻이에요. 김옥자 씨는 화가 났다. 너 말투가 뭐야? 지은은 일어나 옷을 살짝 털었다. 배부르세요. 먼저 갈게요. 큰 소리도 울음도 투정도 없이. 하지만 그 기품 있는 침묵에 모두 당황했다. 지은은 걸어가며 남겨진 식탁에 가짜 칭찬과 어색함을 남겼다. 지민이는 무의식적으로 냅킨을 꽉 쥐었다. 지금까지 웃음이 사라졌다. 지은의 차분함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름 모를 불안이었다. 지은이 나가자마자 숟가락이 바닥에 크게 떨어졌다. 지은은 돌아보았다. 지민이가 민준 옆에 서서 가슴 움켜쥐고 일부러 균형 잃은 척했다. 김옥자 씨가 벌떡 일어났다. 얘 좀 어때? 민준아 부축해. 민준은 당황하며 손 내밀려다 지민이가 이미 민준 품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순간 지은이 빠르게 다가가 민준 가슴 앞을 손으로 막았다. 지민이는 민준에게 못 안기고 지은 손에 막혀 똑바로 섰다. 상황이 역전되어 지민이는 놀라 얼굴이 하얘졌다. 지은은 지민이에게 숟가락을 주우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 진짜 넘어지면 아프거든. 지민이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가벼운 말 한마디가 지민이의 모든 가식을 꿰뚫어 전신을 얼렸다. 지민이는 살짝 떨며 억지로 웃었다. 저 실수했어요. 하지만 눈은 지은을 피했다. 김옥자 씨는 그 장면 보고 바로 지은을 탓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말해? 질투심이 너무하잖아. 지은은 천천히 돌아보며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질투 언제 했어요, 엄마? 그냥 넘어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가족 앞에서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대답에 김옥자 씨는 할 말이 막혔다. 민주는 아내를 보며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 침착함에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었다. 지은은 한 명 한 명 차례로 보았다. 눈빛에 분노도 아픔도 없고 사람 등을 서늘하게 만드는 차가움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더 할 말 없으면 먼저 갈게요. 김옥자 씨가 팔짱 끼며 말했다.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지은은 미소 지었다. 식탁을 조용히 만드는 미소였다. 아니요. 그냥 오늘 저녁 우리 가족에게 줄 선물이 있다고 알려드리려고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 차분한 얼굴과 얇은 미소에 지민이는 소름이 끼쳤다.
무의식적으로 민준 소매를 잡았다. 오빠, 지은 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준은 목을 삼키며 침착하려 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은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규칙적으로 울렸다. 단호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남은 사람들의 가슴을 밟는 듯했다. 김옥자 씨는 입술을 삐죽였다. 저 애가 점점 버릇없어져. 솔직히 민준아, 엄마 이제 못 참겠어. 지민이는 억지로 눈물을 짜며 불쌍한 척했다. 옥자 선생님 기운 내세요. 언니가 스트레스 받으신가 봐요. 민준은 짜증나서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급히 문으로 나가려다 마당에서 멈췄다. 아내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지은은 이미 택시에 올라 있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자신의 역할을 끝내는 듯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 마음이 아팠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지민이는 떨리는 팔을 안고 있었다. 옥자 선생님, 저 언니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김옥자 씨는 한숨 쉬었다. 뭐가 무서워? 네가 여기 있는데 지은이가 뭘 어쩌겠어? 지민이는 손을 꽉 쥐었다. 모르겠지만 언니 미소가 이상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김옥자 씨는 마음속 불안감을 억눌렀다. 너무 생각하지 마. 그냥 허세야. 하지만 눈은 계속 문 쪽을 힐끗거렸다. 정말 무언가가 일어날까봐. 민주는 현관에 서서 난간을 짚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게 뛰었다. 뭔가가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었다. 지은아, 너 뭘 하려고? 하지만 답은 없었다. 아내의 차분한 얼굴과 방금 미소만 머릿속에 반복되었다. 예감처럼. 그날 밤 집은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지은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거실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 들고 있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피곤하지도 않고 무서울 만큼 조용했다. 8시 가까이 되자 김옥자 씨 구두 소리가 먼저 들리더니 민준과 지민이가 뒤따라 들어왔다. 김옥자 씨는 팔짱 끼고 둘러보았다. 저녁 때 한 소리 진짜 하려고? 우리 다 피곤해 지은아. 지은은 고개 살짝 기울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네, 그냥 선물 보여드리려고요. 엄마가 선물이라고 하자 지민이는 무의식적으로 민준 소매를 꽉 잡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추워서인지 무서워서인지 민준은 목소리를 단단히 하려 애썼다. 또 무슨 짓이야? 너무하지 마. 지은은 대답 대신 소파 옆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 나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세 사람이 깜짝 놀랐다. 김옥자 씨는 눈을 좁혔다. 그게 뭐야? 이혼서야.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주먹을 쥐었다. 분명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은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요. 이혼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셋 다 멈칫했다. 지은은 서류를 펼쳤다. 첫 장에 병원 로고와 큰 글씨로 서울아산병원 직업윤리 위반 확인 서류였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옥자 씨는 얼굴이 하얘졌다. 지은아, 이게 뭐야? 지은은 서류를 돌려 모두가 읽게 했다. 여기 민준 오빠 병원 징계 규정이에요. 사비 항목. 의사가 내부 직원과 부적절한 친밀 행위로 병원 이미지를 훼손하면 6개월 정직, 5년 승진 제한이에요. 목소리는 고르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귀를 때렸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너 이거로 나 협박해? 미쳤어? 지은은 민준을 보지 않고 두 번째 장을 넘겼다. 여기 병원에서 증거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은색 USB를 꺼내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다. 지민이는 다리가 풀려 의자에 기대야 했다. 입이 떨리며 말했다. 언니, 그거 어디서? 지은은 지민이를 보며 이상하게 부드럽게 웃었다. 아, 수빈이가 보내준 영상 얼굴 잘 나왔더라고. 호수공원 카페에서 오후 3시에 지민이가 민준 오빠 입에 케이크 떠먹이는 거. 지민이는 심장이 맞은 듯 얼굴이 새하얘졌다. 손이 떨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김옥자 씨는 민준을 보았다가 USB를 보며 목이 메었다. 민준아, 너 진짜 그랬어?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침착하려 애썼다. 엄마 지은 말 듣지 마. 그냥 동료인데 지은이가 꾸민 거야. 지은은 팔짱 끼고 물처럼 차가운 눈빛이었다. 동료면 이 USB 가지고 병원에 직접 제출해요. 제가 말리지 않을게. 민준은 굳었다. USB를 뱀처럼 보았다. 지은은 고개 살짝 기울였다. 왜요? 못 집어요? 아무도 말 못했다. 심지어 항상 아들 편이었던 김옥자 씨도 더듬었다. 민준아, 아무것도 아니면
왜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실처럼 떨렸다. 지은은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안 보냈어요. 하지만 언제든 보낼 수 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민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간신히 섰다. 다리가 풀렸다. 작게 말했다. 언니, 제가 뭘 어쩌길 원하세요? 지은은 지민이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네가 남 뒤에서 뭘 하려는지 잊지 말라는 거. 다 대가 치른다는 거. 지민이는 고개 숙이며 어깨가 떨렸다. 처음으로 가짜 약한 모습이 진짜 두려움을 못 숨겼다. 민주는 테이블을 쾅 쳤다. 지은아, 남 협박하는 거 너무해. 지은은 일어나 서류를 가방에 가지런히 넣었다. 협박 아니에요. 그냥 결과 알려드린 거예요. 김옥자 씨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엄마, 저 집에 가서 쉴게요. 피곤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지은은 나갔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한마디도 못했다. 김옥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었다. 저 영상 나가면 네 인생 끝이야, 민준아. 지민이는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동정받지 못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숨이 막혔다. 결혼 생활 처음으로 아내가 무섭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은은 그들이 자신 때문에 두려워 떨며 심장 소리까지 들린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서울에 가벼운 비가 내렸다. 지은과 민준의 아파트 발코니에 주룩주룩 떨어졌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지만 거실 불은 여전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 들고 있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무서울 만큼 조용했다. 침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다. 셔츠 단추 다 못 채우고 머리 헝클어지고 얼굴 창백했다. 몇 초 서서 말을 고르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지은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 들었다. 눈빛에 차가움은 없었지만 예전 따뜻함도 없었다. 말해.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맞은편에 앉았다. 노란 불빛이 긴장된 얼굴을 더 부각시켰다. 두 손을 꽉 쥐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한마디 한마디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미안하다고 하고 지민이랑 끝내라는 거야? 아니면 영상 지우라는 거야? 지은은 똑바로 보며 차갑지만 소리 지르지 않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빠 명예는 오빠가 지켜. 영상은 있는 걸로 쳐. 민주는 고개 숙여 이마를 쥐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불안해 죽겠어. 지은은 눈썹을 올렸다. 불안한 건 내가 아니라 오빠가 잃을까봐 그런 거잖아. 민주는 고개 들었다. 얼굴이 더 하얘졌다. 뭘 잃어? 지은은 테이블에 손을 얹으며 고르게 말했다. 직업, 지금까지 쌓은 좋은 이미지, 병원 자리. 오빠가 절대 잃을 일 없다고 생각한 미래.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공기가 숨막힐 듯했다. 그때 복도에 사람 그림자가 벽에 기대 있었다. 지민이는 마스카라 번진 눈으로 손은 떨며 벽에 붙어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었다. 안에서 민준이 태도를 바꿨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교만이 없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도 알잖아. 지은은 가볍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엄마 생각은 관심 없어요. 이제부터 지민이랑 뭘 하든 오빠 자유예요. 더 신경 안 써요. 그 말은 민준이 아내가 아직 사랑한다고 느꼈던 끈을 끊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다.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질투 안 해? 나 필요 없어졌어? 지은은 일어나 눈빛이 깊었다. 오빠가 답해요. 말하고 지은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쾅 닫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그 조용함이 민준 마음을 찢었다.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었다. 세상에 이제 어떡하지? 복도에서 지민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속으로 생각했다. 민준이 흔들리면 끝이야. 안 돼. 절대 아내한테 못 돌아가게 해야 해. 눈에 질투의 불이 붉게 타올랐다. 복도를 빠져나가 엘리베이터로 뛰어갔다. 손에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같은 시각 김옥자 씨. 집에서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생강차 마시며 아들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안 해버리면 인생 내던지는 거야. 지은이가 네 약점 잡았으니 더 부드럽게 해. 지민이는 그냥 놀아나는 거야. 알겠어? 민주는 머리를 쥐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김옥자 씨는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다. 바보처럼 굴지 마. 지금 화난 거니까 더 붙잡아. 민주는 침묵했다. 숨소리가 무거웠다. 그 침묵이 지민이를 불태웠다.
김옥자 씨 집 문 밖에서 몰래 통화 듣던 지민이었다. 이를 갈았다. 저 사람들이 날 버리려 해. 날 내쫓으려 해. 눈이 불처럼 붉어졌다. 절대 안 돼. 그날 밤 세 사람, 세 가지 생각, 세 가지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지은이 변하고 있었다. 민주는 당황하며 양쪽을 오가고 지민이는 질투와 절망으로 통제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진짜 권력 게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아산병원 주차장은 평소보다 붐볐다. 차 소리, 의사와 간호사 발소리가 섞여 시끌벅적했지만 지하 주차장 끝 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지은은 차를 잠그고 나서려는데 뒤에서 부드럽지만 늘어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잠깐만요. 돌아보니 지민이가 서 있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이 퉁퉁 붓고 머리가 헝클어져 하룻밤을 지새운 듯했다. 지민이는 다가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저 언니랑 얘기 좀만 할게요. 지은은 똑바로 서서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빨리 말해. 나 진료가 올라가야 해. 지민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눈물이 흘렀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랑 민준 오빠는 언니 생각처럼 아니에요. 저 병이 있어서 약해요. 오빠가 그냥 불쌍해서. 지은은 눈썹 들었다. 병? 병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남편 훔치는 병인가 봐. 지민이는 멈칫하더니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진짜 오빠 좋아해요. 언니 가족 깨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지은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반쯤 웃었다. 눈물 믿으라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칼날 같았다. 크지도 욕하지도 않았지만 상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지민이는 손을 꽉 쥐었다. 언니가 아내니까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실 저 오빠를 언니보다 먼저 알았어요. 언니랑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한참 보았다. 그 눈빛은 화가 아니라 동정이었다. 그 동정이 지민이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지민이가 더 말하려는데 띠 소리가 났다. 기둥에 붙은 CCTV가 정확히 둘을 비추고 있었다. 대화 전체가 저장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기침 소리가 났다. 20년 넘게 일한 황 과장이었다. 엿들을 생각은 없었지만 지민이 결혼 전부터 알았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멈칫하며 둘을 보았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작게 물었다. 무슨 얘기 이렇게 심각해? 지민이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과장님. 황 과장은 고개 끄덕였지만 생각에 잠긴 얼굴로 지나갔다. 중얼거렸다. 요즘 병원 분위기 이상해. 30분 만에 소문이 병원 전체에 퍼졌다. 응급실에서 외과까지. 젊은 간호사부터 베테랑까지 속삭였다. 민준 선생 인턴이랑 불륜이래. 주차장에서 크게 싸웠대. 결혼 전부터 알았다고 했대. 원장님 알면 정직이야. 이미 호수공원 영상 소문들은 경영진은 내부 감사팀을 급히 소집했다. 부원장 한 명이 말했다. 이거 언론에 터지면 병원 이미지 끝장이야. 보건소에 보고돼도 민주는 끝이야. 병원은 벌집 쑤신 듯 했다. 지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처럼 차트 확인하고 있었다. 간호사 하나가 속삭였다. 지은 선배, 민준 선생.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 사람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어요. 그 미소는 가볍지만 병동 전체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피해자 여자의 미소가 아니라 반격 준비가 된 사람의 미소였다. 지은과 다툰 후 지민이는 당직실로 들어가 가방을 던지고 숨을 헐떡였다. 안 돼. 소문 퍼지면 안 돼. 병원에서 날 바람 피운 여자로 알면 안 돼. 핸드폰으로 민준에게 계속 전화했지만 안 받았다. 지민이는 점점 통제를 잃었다. 오빠가 병원 때문에 날 버리면 절대 안 돼.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지은이가 한 방 먹였으면 나도 갚아줄게. 눈이 불처럼 타올랐다. 증오, 질투, 두려움, 모든 게 뒤섞였다. 작은 정부가 반격을 시작했지만 주인공 지은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한 지 오래였다. 다음 반격은 가볍지 않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병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경비가 불렀다. 의사 선생님, 원장님께서 6층 회의실로 바로 오시랍니다. 그 한마디에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6층 밀폐 회의실은 상을 주거나 징계를 주는 곳이었다. 오늘은 후자라는 걸 알았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경영진 4명이 앉아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공기가 숨막힐 듯했다. 원장 빈 씨는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애두르지 말고 민준 선생. 지민이 기술사와의 관계 설명하세요. 말 한마디에 심장이 찔렸다. 민준은 말을 더듬었다. 원장님, 저랑 그 애는 그냥 동료예요. 부원장은 팔짱 끼며 말했다. 동료라서 따로 밥 먹고 영상 찍히고 주차장에서 싸워서 병원 전체가 아는데? 빈 원장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오늘 안에 관계에 대한 소명서 작성하세요. 그리고 각오하세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요. 민준 얼굴이 하얘졌다. 땀이 이마를 적셨다. 원장님 오해예요. 원장은 말을 끊었다. 민준 씨, 우리는 사생활에 관심 없어요. 병원을 끌어들여 문제 만들면 책임져야죠. 민준은 떨며 말했다. 제가 함정에 빠졌어요. 부원장은 테이블을 쾅 쳤다. 누가 누구를 함정에 빠뜨렸든 알아서 해결해요. 병원은 의사와 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 용납 안 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판결처럼 울렸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이렇게 비참한 자신은 처음이었다. 검사실에서 지민이는 덜덜 떨며 내부 감사팀에 불려갔다. 간호사 하나가 속삭였다. 지민아, 너 불려갔네. 큰일 난 것 같아. 지민이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났다. 감사팀이 가자 지민이는 절친을 구석으로 끌고 가 떨며 말했다. 내 탓 아니야. 다 민준 오빠 탓이야. 오빠가 확실히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목소리에 약한 척이 아니라 미친 듯한 분노가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지민이는 미친 듯이 말했다. 나 윤리위원회 가면 해고야. 손으로 찬장을 쾅 쳤다. 다 민준 오빠 탓이야. 보호해준다고 했으면서, 이혼한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집에 지은이 있는데 오후에 김옥자 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문 열자마자 지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민준이 좀 살려줘. 이제 정직시킨대. 얼굴이 창백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영상 좀 다른 데로 돌려. 병원에 안 보이게. 지은은 차분히 물 따라 시어머니에게 드리며 말했다. 엄마 먼저 물 드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옥자 씨는 울며 말했다.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마. 네 남편이야. 지은은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네 맞아요. 제 남편이죠. 하지만 오빠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김옥자 씨는 귀를 의심했다. 버리겠다고? 지은은 잔을 내려놓으며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영상 제가 뿌린 거 아니에요. 병원에 말한 적도 없어요. 일어난 일은 오빠가 만든 거예요. 김옥자 씨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곧 잘릴 거야. 지은아, 제발. 지은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엄마 가세요. 엄마랑 오빠가 만든 일 제가 대신 질 책임 없어요. 김옥자 씨는 예전처럼 착하고 참고 받아들이던 며느리가 지금 강하고 날카로워 무서울 만큼 차분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보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은의 침묵은 더 이상 참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그날 밤 민주는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 아침에 내야 할 소명서가 있었다. 옆에 핸드폰. 지은에게서 메시지 하나 없었다. 머리를 쥐며 숨을 헐떡였다. 왜 이렇게 됐지? 지은의 차가운 말과 미소. 지민이가 감사팀에 불려가는 무서운 눈빛이 떠올랐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결혼 생활 처음으로 지은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걸. 아내, 직업, 명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밤이 깊었다. 집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다. 지은은 서류장 정리 중에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얼굴 긴장되고 눈 충혈되어 잠을 못 잔 듯했다. 급하게 말했다. 지은아, 제발 그 영상 보내지 마. 나 이제 조사받고 있어. 더 퍼지면 진짜 다 잃어. 지은은 돌아보지 않고 차분히 서류를 정리했다. 안 보내. 민준은 안도하며 다가갔다. 하지만 지은이 이어 말했다. 오빠가 한 짓 오빠가 책임져. 그 말에 민준 가슴이 조여왔다.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너 아직 나한테 화났지? 내가 잘못했어. 고치면 돼. 시간만 줘. 지은은 가볍게 웃었다. 즐겁지 않은 미소였다. 오빠는 내가 아직 기다린다고 생각해? 민준은 잠시 침묵 후 급하게 물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다시 시작하자고? 아니면 이혼? 지은은 돌아서서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이혼 안 해. 민준은 눈이 밝아졌다. 그럼 아직 나 좋아하는 거야. 우리 가족 지키고 싶은 거야. 지은은 고개 저었다. 오해예요. 지은은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 안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 아니에요. 민준은 얼어붙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네가 들은 대로.
지은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서류상은 남았지만 내 인생에서 오빠 역할은 끝났어요.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나 시험하는 거야? 내가 증명하길 원하는 거야?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차가운 목소리였다. 시험할 필요도 없고 증명받을 것도 없어요. 민주는 이를 갈았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해? 지은은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무거운 말했다. 내 인생에서 오빠를 빼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 순간 민주는 가슴을 누가 치는 듯했다. 뒤로 물러서 테이블을 잡았다. 지은아, 그게 무슨. 너 정말 나 안 바꿀 거야. 아니. 지은은 가볍게 말했다. 오빠가 어른 되는 걸 기다리기 너무 피곤해졌어요. 민주는 눈을 좁혔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다. 그럼 우리는 뭐야?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에요. 지은은 빠르게 답했다. 아프지도 붙잡지도 빌지도 않는 완전한 감정 분리예요.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지민이는? 나 지금 당장 못 끊어. 그 애가 협박해. 나 버리면 병원에 다른 비밀 폭로한다고. 나 꼼짝 못해. 이해해. 지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날 보호막 삼고 지민이는 안전판으로 두겠다고. 민주는 얼굴 붉히며 말 못했다. 지은은 실망한 눈빛이었다. 오빠는 중간에 서 있지만 중간에 선 사람은 먼저 떨어져요. 지은은 문을 열었다. 오빠 일 끝날 때까지 같이 살게요. 하지만 이제 내 사생활에 손대지 마세요. 민주는 지은 팔을 잡았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 지은아, 나 너 사랑해. 지은은 손을 빼며 무서울 만큼 차분했다. 오빠 사랑 이제 필요 없어요. 지은은 나가 문을 가볍게 닫았다. 그 소리에 민주는 찢어지는 듯했다.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었다. 이때야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완전히 잃은 느낌을.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눈빛이 고요했다. 아프지도 격하지도 않고 오랜 상처를 끊어낸 사람의 가벼움만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새로운 문을 넘었다. 깨달음의 문이었다. 거실에서 민주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지은이 변했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아침. 청년 디자인 사무실에 햇살이 큰 유리창으로 들어와 지은의 책상을 비췄다. 지은은 손으로 도면을 조정하며 눈빛이 밝고 집중되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에요. 라고 한 후 지은은 완전히 탈바꿈했다. 민준 생각도 가정 걱정도 독이 되는 결혼에 대한 눈물도 없었다. 핸드폰이 울었다. 수빈과 동료가 뛰어들어왔다.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지은 언니, 대박 고객이야. 직접 만나서 도면 보자고 했어. 지은은 고개 들었다. 누구? 수빈이 놀라며 말했다. 황푸그룹 회장님, HP 럭셔리 호텔 체인 그분이야. 이 프로젝트 따면 우리 회사 완전 업그레이드 돼.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 HP 럭셔리는 부동산과 인테리어에서 무게감 있는 이름이었다. 가볍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 언니 포트폴리오 보고. 미니멀하면서 세련된 스타일이 맘에 든대. 회안세 리조트 전체 디자인 맡기고 싶대. 지은은 미소 지었다. 그럼 준비하자. 미소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했다. 오후, 모간 카페에서 고객 미팅이 있었다. 지은은 청록색 실크 원피스에 머리를 가볍게 올리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몇 명이 힐끗 보았다. 눈에 띄는 미모가 아니라 독이 되는 결혼을 벗고 성숙하고 차분해진 여자의 기운 때문이었다. 황푸. 30대 중반쯤 되는 세련된 남자가 웃으며 일어났다. 지은 씨, 저 푸예요. 도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장기적으로 같이 하고 싶어요. 지은은 악수하며 또렷하게 말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첫 스케치 3일 안에 보내드릴게요. 푸는 고개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미팅은 예상보다 순조로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석양 속에서 지은은 예전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고 느꼈다.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다. 그때 카페에서 멀지 않은 은색 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이 안에서 유리 너머로 보고 있었다. 황푸가 지은 차 문 열어주는 것, 아내의 가벼운 미소, 잃어버린 부드러운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은아, 너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울어서 눈 부은 채 출근하던 여자가 이제 빛난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고 핸들을 꽉 쥐었다. 손이 하얘졌다. 한때 자신 때문에 참고 살던 여자가 자신을 떠나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다. 후회가 숨결마다 스며들었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오자 현관에 시어머니 김옥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 연근차 끓였어. 마셔.
지은은 조금 놀랐다. 네, 옷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감사해요, 엄마. 김옥자는 지은 손을 잡았다. 지은아, 지난번 저녁 일로 미안해. 엄마가 너무 했어. 신경 쓰지 마.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앞에 있는 여울그는 두려웠다. 가족이 정말 깨질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지은은 짧게 답했다. 엄마, 죄송할 거 없어요. 저 잊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김옥자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책상에 앉아 새 프로젝트 선을 그었다. 책상 램프가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집중하고 아름다웠다. 문 뒤에서 민준이 조용히 서 있었다. 아내를 낯선 사람처럼 보았다. 울지도 질투하지도 애원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민준은 속으로 물었다. 정말 나버릴 거야? 지은은 살짝 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들을 필요도 없었다. 더 이상 예전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아침 외과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은은 새로 만든 생체실 도면을 넘기고 병원을 나서려는데 수빈이 헐떡이며 달려왔다. 얼굴에 화와 흥분이 섞였다. 지은 언니, 이거 진짜 대박이야. 수빈은 급히 말하며 핸드폰을 꽉 쥐었다. 지은은 친구 얼굴 보며 가볍게 말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수빈아. 수빈은 사람 없는 구석으로 끌고 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거 봐, 지난번 영상보다 더 대박이야.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있었다. 나이든 여자 간호사 목소리가 천천히 또렷하게 나왔다. 지민이 그애 보통이 아니야. 우리 병원에서 이미 2번 결혼 깨뜨렸어. 2 아내 다 그만뒀어. 수빈이 설명했다. 말한 사람 은퇴한 간호사장 제이드 언니야. 예전에 지민이랑 친해서 다 알아. 녹음 계속됐다. 그것뿐 아니야. 환자 모금함 돈도 슬쩍했어. 그때 과장이 덮어줘서 조용히 넘어갔지. 저 약한 척 울고 병약한 척 하는 거 우리 병원에 누가 몰라? 수비는 이를 갈았다. 들어봐. 왜 저렇게 너한테 그랬는지 알 거야. 지은은 모든 자료를 다시 보았다. 녹음, 사진, 예전 제이디 언니 메시지. 진실이 선명했지만 지은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화도 분노도 없었다. 가볍게 물었다. 제이드 언니 필요하면 증언해 줄 수 있어? 수비는 고개 끄덕였다. 책임 있는 사람만 물으면 다 말해준대. 지은은 핸드폰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좋아, 고마워. 수비는 눈살을 찌푸렸다. 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지은은 가볍게 말했다. 필요 없어. 죄 지은 사람은 스스로 드러나. 집에 와서 지은은 노트북을 켰다. 익명 브라우저로 익명 메일 만들고 수빈이 보낸 모든 자료 첨부했다. 욕도 협박도 비난도 없이 한 줄만 썼다. 서울아산병원 외과 기술사 김지민 관련 숨겨진 윤리 위반 자료입니다. 병원에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다. 손떨림도 죄책감도 없었다. 이후 일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종합관 3층 회의실 불이 평소보다 일찍 켜졌다. 익명 메일 받은 경영진은 긴급회의 소집하고 과장 부르고 인사팀에 옛날 서류 검사 지시했다.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되어 지민이는 여전히 화장 고치며 다음 근무 준비 중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젊은 간호사 하나가 탈의실 문 앞에서 동료에게 속삭였다. 경영진이 누굴 조사한대. 우리과 관련이라던데. 작은 목소리였지만 불안한 눈빛 몇 개를 만들었다. 오후 4시 지민이가 약을 창고에 넣는데 내부 방송이 울렸다. 기술사 김지민, 행정실로 즉시 오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신뢰가 충격에 빠졌다. 간호사 하나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민이는 억지로 웃었다. 정기 서류 검사인가 봐.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다. 행정실에 들어가자 2명의 경영진이 기다렸다. 테이블에 두꺼운 서류와 검은 USB가 있었다. 한 명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지민 기술사. 익명 제보로 당신의 직업윤리 위반 관련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민이는 얼굴이 하얘졌다. 네, 제보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다른 경영진은 차분히 말했다. 처음부터 확인할게요. 협조해주세요. 문이 닫혔다. 과 전체가 술렁였다. 그때 지은은 길가 카페에서 황푸를 위한 스케치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부드럽고 비가 지붕에 살짝 떨어졌다. 지은은 소셜미디어도 병원 소식도 확인하지 않았다.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 수빈이 메시지 보냈다. 언니, 지민이 불렸대. 과 전체 난리야. 지은은 간단히 답했다.
응, 내버려둬. 나 이래. 더 말 안 했다. 세 장을 넘긴 여자에게 배신자를 벌주는 건 분노가 아니라 끝내기 위한 일이었다. 밤늦게 지민이는 비 오는 병원 계단을 내려왔다. 얼굴 창백했다. 차까지 비 맞으며 걸었다. 동료가 멀리서 불렀다. 지민아, 뭐 조사받았어? 심각하대. 지민이는 입술 깨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충혈된 눈이 모든 걸 말했다.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준이 안에서 지민이가 비 맞으며 가는 걸 보았다. 작게 중얼거렸다.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지민아. 처음으로 눈빛에 동정이 아니라 분노가 스쳤다. 그때 다른 곳에서 지은은 도면을 접고 카페를 나섰다. 등이 곱고 발걸음 가벼웠다. 오늘 자신이 한 일이 병원을 뒤흔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게시판에 빨간 글씨로 통보가 붙었다. 외과 민준 의사, 직업윤리 위반으로 3개월 업무 정지.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다. 수술 후실에서 응급실까지. 속삭임이 시작됐다. 지민이랑 불륜 때문인가 봐. 잘생겨서 아깝다.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민주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결정서를 꽉 쥐었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급히 돌아서려 했지만 발이 무거웠다. 같은 시각 영상의학과에서 지민이는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았다. 과장이 차갑게 읽었다. 직업 태도 및 병원 환경의 부적절한 행실 제보로 재활의학과로 임시 이동합니다. 계속 관찰할 예정입니다. 지민이는 얼어붙었다. 왜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저를 저쪽으로 내려요? 과장은 차갑게 말했다. 너 스스로 알아. 우리 과에도 제보 여러 번 들어왔어. 실내를 나오자 지민이는 민준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지민이는 달려들어 팔을 잡았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 때문에 내가 이동당했어. 내가 다 잃었잖아. 민준은 짜증나서 손을 뿌리쳤다. 너 스스로 한 짓이야. 나 강요 안 했어. 지민이는 얼굴 붉히며 이를 갈았다. 처음부터 아내랑 확실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어. 오빠 겁쟁이야. 아내 치마 뒤에 숨는 거밖에 못해. 그 말은 뺨을 맞은 듯 아프고 치욕적이었지만 민주는 반박 못했다. 지민이는 돌아서서 하이힐 소리를 차갑게 울리며 갔다. 뒤도 안 돌아보았다. 저녁 민주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노란 불빛이 며칠 잠 못 잔 얼굴을 비췄다. 핸드폰을 열어 지은과 예전 메시지를 넘겼다. 밥 먹었어? 일찍 와. 잘 자. 평범한 말들이 지금 보니 가슴을 찔렀다. 핸드폰이 울었다. 엄마 김옥자 씨였다. 받자마자 다급했다. 민준아, 너 뭐 한 거야? 친척들까지 정직 소문났어. 빨리 지은이한테 잘해. 지금 화난 거니까 붙잡아.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엄마, 더 이상 지은이 이용하고 싶지 않아. 이용? 김옥자 씨가 소리 질렀다. 네 마누라야. 내 편 들어야지. 저 애 때문에 망했다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민준은 한숨 쉬었다. 엄마 그만 끼어들어요. 김옥자 씨는 크게 화내고 전화 끊었다. 책망 가득한 한숨과 함께 잠시 후 현관문 소리가 났다. 지은이 들어왔다. 도면과 도구 가방 들고 하얀 원피스에 허리 잘록하게 머리 높게 묶었다. 민준을 보지 않고 바로 작업실로 갔다. 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민준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차분하고 아름답고 강한 결혼의 어둠에서 나온 여자였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늦었네. 지은은 돌아보지 않고 가볍게 말했다. 황프 프로젝트 마감이 급해서요. 작업실에서 할게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겨울 바람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일어나 말하려다 목 끝에서 말이 막혔다. 아내의 등을 보며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다. 혼자 중얼거렸다. 지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번엔 병원 압박도 엄마 욕도 지민이 배신도 아니었다. 지은이 완전히 자신을 떠났다는 게 민준을 무너뜨렸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을 남겨두고 갔다. 그게 가장 아팠다. 그날 오후 서울에 가벼운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차창에 떨어졌다. 지은은 예전 집이라 불렀던 곳 앞에 차를 세웠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렸다. 민주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초췌함이 선명했다. 셔츠 구겨지고 눈 충혈되고 머리 산만했다. 지은을 보자마자 말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진짜 다 말하고 싶어. 지은은 대답 없이 민준을 지나 집에 들어갔다. 태도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거실에 지민이가 이미 앉아 있었다.
화장 진하게 하고 도전적인 눈빛이었지만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지은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왔어요? 좋아요. 오늘 확실히 말할게요. 언니가 내 인생 망치려는 거 못 참아요. 지은은 살짝 눈썹 들었다. 망쳐? 그래. 지민이는 지은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가 익명 제보한 이후로 저 부서 이동당하고 조사받고 동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언니가 내 인생 끝장내려는 거죠?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지민아, 지은이가 그런. 하지만 지민이는 말을 끊고 지은에게 더 다가갔다. 착한 척하지 마세요. 그 USB, 그 영상, 경영진에 보낸 익명 메일. 언니 말고 누가 그렇게 한심하게 해요. 지은은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얇은 서류를 꺼냈다. 천천히 말했다. 분명히 보고 싶다고? 지은은 서류를 내밀었다. 지민이는 낚아채 읽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다. 경영진이 받은 익명 제보 사본이었다. 지민이 지난 2년간 모든 잘못이 적혀 있었다. 모금함 돈 착보까지, 계좌 사진까지 있었다. 지민이는 떨었다. 이거 어떡해. 이건 경영진만 아는 거예요. 누가 언니한테 줬어요? 지은은 지민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누가 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실이니까. 지민이는 뒤로 물러서며 피가 빠진 얼굴이었다. 아니에요. 언니가 날 해치려고. 언니가 민준 오빠 뺏으려고. 지은은 비웃듯 웃었다. 내가 왜 뺏어? 민준 오빠 여기 있잖아. 가져가.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당황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지은은 팔짱 끼며 천천히 말했다. 원하면 가져가. 내가 안 막아. 그 말에 둘 다 얼어붙었다. 지민이는 말문이 막혀 몇 초 후 미친 듯이 말했다. 언니가 이겼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에요. 제보해도 난 안 져요. 지은은 고개 저었다. 너 이미 졌어. 김지민. 지민아 무슨. 뜻은 네가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 탓하며 스스로를 구하려는 거. 지은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결론지었다.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한 건 오빠가 아니라 진실이야. 지민이는 덜덜 떨며 말 못했다. 지민이는 보호해줄 거라 믿던 민준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서서 다가오지 않았다. 한마디 변호도 없었다. 그 순간 지민이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지민이는 급히 돌아서며 울며 나갔다. 구두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문이 쾅 닫혔다. 집에 둘만 남았다. 민주는 한숨 쉬며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해야 너 용서해 줄래? 지은은 민준을 보며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멀었다. 용서는 오빠가 나한테 찾을 게 아니에요. 내가 줄 수도 없고. 민준은 고개 들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변할게. 약속해. 제발 나버리지 마. 지은은 가볍게 고개 저었다. 끝났어요. 우리, 민준은 벌떡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다시 말해. 난 못 받아들여.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민준아, 내 마음에서 오빠는 이미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민준은 충격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은 가방 챙겨 문으로 갔다. 나가기 전 마지막 말 가볍지만 어떤 상처보다 강했다. 여기 온 건 다 끝내려고요. 이제 이 집에 안 올게요. 지은은 문을 닫았다. 가벼운 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인생을 닫는 소리였다. 지은이 스튜디오 임시 거처로 이사한 지 6개월. 지은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일어났다. 테이블에 붉은 도장 찍힌 서류가 있었다. 이혼 서류 완료. 옆에 얇은 봉투에 수빈이 준 증거 자료 전체가 있었다. 지은은 서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다.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오늘 모든 게 끝난다. 민준이 지은 집 앞에 나타났다. 예전 의사다운 기품은 온데간데 없었다. 외투 구겨지고 머리 헝클어지고 잠 못 잔 눈이 깊게 꺼졌다. 몇 초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들어가도 돼? 지은은 몸을 옆으로 비켜줬다. 들어오세요. 확실히 말합시다. 방 안 공기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민주는 테이블 위 서류를 보자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이게. 지은은 또렷하게 말했다. 이혼 서류예요. 제가 이미 서명했어요. 이제 오빠 차례예요. 민주는 서류를 꽉 쥐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아,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지은은 남편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냥 적절한 타이밍일 뿐이에요. 민주는 의자 끌어앉아 두 손을 꽉 쥐었다. 지은은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놓았다. 이건 마지막 조건이에요.
민주는 열어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 내용은 이랬다. 오빠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은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미련을 보이면 모든 직업윤리 증거를 국가의료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럼 연구 면허 박탈. 민주는 고개 들었다. 목소리가 산산조각 났다. 지은아, 이건 협박이야? 지은은 고개 저었다. 아니에요. 제 안전선이에요. 더 이상 감정으로 저를 묶거나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지막 이혼이에요. 다른 길을 선택하면 저도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민주는 어깨가 떨리며 주체 못했다.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은은 조용히 펜을 밀었다. 서명하세요, 민준 씨. 다 늦었어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서류를 보았다가 조건을 보았다가 지은을 보았다. 하나하나가 마음을 자르는 듯했다. 결국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끝까지 서명했다. 마지막 펜을 놓자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눈물이 테이블에 떨어졌다. 한참 후 고개 들었다. 충혈된 눈으로 갈라진 목소리였다. 지은아, 한 가지만 물을게. 왜 처음부터 증거 다 안 터뜨렸어?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 지은은 잠시 서 있다가 한참 후 말했다. 사랑했으니까. 그 말은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민준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지은은 계속했다.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랑도 끝났어요. 민주는 충격에 멍해졌다. 지금껏 보지 못한 고통이 얼굴에 선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두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폴더에 넣었다. 서명 감사해요. 이제 정말 아무 관련 없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절박하게 말했다. 지은아, 가지마. 제발 이렇게 떠나지 마. 지은은 문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내가 떠난 건 오빠가 다른 사람을 더 믿은 그날부터예요. 오늘은 그걸 서류로 확인한 것뿐이에요. 말하고 지은은 나갔다. 바람이 머리를 살짝 날렸다. 문이 가볍게 닫혔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안에서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서류를 쥐고 떨었다. 오늘 받은 고통은 자신이 만든 것이고 고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서명한 지 6개월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아침 햇살 디자인 회사에서 정식 인테리어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현대적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테이블 앞에 서서 새 스케치를 설명했다. 모두 존경 어린 눈빛이었다. 젊은 직원 하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은 팀장님, 지난번 황푸 회장님께 보여드린 3D 렌더링 보시더니 한마디만 하셨어요. 완벽하다고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차분하지만 기품 있는 눈빛이었다. 고마워요. 다 같이 노력한 결과예요. 이 프로젝트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과시도 교만도 없었지만 자신감이 방을 밝게 만들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황푸 회장은 요즘 지은을 커피에 자주 초대했다. 관계는 가볍고 예의 바르고 서두르지 않았다. 서로 존중하는 거리에서 호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서두르지 않았다. 예전엔 꿈도 못 꾼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민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전 유망한 의사에서 이제 골목 작은 개인 클리닉 조수로 전락했다. 흰 가운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다.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동료들은 피하고 환자들은 의심했다. 그날 오후 퇴근길에 민주는 우연히 예전 병원 앞에서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멈칫했다. 지은이었다. 연한 청색 원피스 입고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자신감이 넘쳤다. 석양이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워 아프게 아름다웠다.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지은아. 생각 없이 뛰어가 급하게 불렀다. 지은아, 잠깐만. 민준이야. 하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었다. 그 부름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신처럼. 민주는 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멀어지는 등을 보았다. 목이 메어 눈가가 시큰거렸다. 지나가던 옛 동료 간호사가 한숨 쉬며 말했다. 가진 때 소중함을 몰라서 잃고 나서 후회한다더니. 민주는 손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은과 수빈은 한강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란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평화로웠다. 수빈은 턱을 괴며 진심으로 물었다. 정말 그 집 떠난 거 후회 안 해? 지은은 유리잔을 살짝 돌리며 눈에 부드러운 기쁨이 스쳤다. 천천히 또 단단하게 말했다. 후회? 아니. 그 서류 내민 날부터 난 나를 자유롭게 했어.
수빈은 가볍게 웃으며 안도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지금 너가 제일 예쁘고 진짜 너 같아. 지은은 의자에 기대며 강변 불빛을 보았다. 차들이 끝없이 흐르는 곳을. 누가 돌아보길 기다리지 않아. 미안하다고 하길 바라지 않아. 내가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빈은 고개 끄덕였다. 너 그럴 자격 있어, 지은아. 카페 계단을 내려올 때 밤바람이 머리를 살짝 스쳤다. 길끝 불빛이 지은의 얼굴을 비추며 오랜 대가로 얻은 자유로운 미소를 드러냈다. 더 이상 묶임도 상처도 약한 남자를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지은은 빛을 향해 곧게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고 당당하게 한때 무시받던 여자가 이제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걸어갈 때 비로소 그녀의 진짜 가치가 드러났다.